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입지로 청주 오창이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하려고 물색해둔 청주시 오창읍 부지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면 닿을 수 있고 단단한 안반 지형에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 기관의 지질평가 보고서를 오늘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도는 지난 8일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7일 후보지 중 한 곳을 1순위 우선 협상 지역으로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은 기본 요건 25%, 입지 조건 50%, 지자체 지원 25% 등입니다. 이 중 오창은 부지와 지리적 여건, 발전 가능성 면에서 탁월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와 수도권에만 방사광 가속기 주 수요처인 바이오, 반도체, 화학기업이 천여 개나 밀집해 있을 정도로 편리성과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자체 지원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방사광 가속기가 건설될 수 있도록 건설 단계부터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건설이 완료돼서 운영을 할 때도 운영이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평가 사항은 아니지만 충청권 유치위원회가 일찌감치 출범할 만큼 유치 문제는 이제 충청민 모두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충청북도가 2008년에 실패를 딛고 유치에 최종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요즘 하늘 한번 보셨나요?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이 정말 오랜만이기도 하고 또 감사하게까지 느껴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절반 가까이나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수암골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찍은 장면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늘이 파랗습니다. 지금 저 뒤에 부모산까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보면 하늘색부터 확 달라진 느낌입니다. 공기 좋다는 게 느껴져요.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요. 멀리 보이니까 좋네. 청주 시내가 한가운데 다 보이니까 좋네요.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45에서 최고 47 마이크로그램까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꾸준히 낮아져 3월에는 45%, 절반 가까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미세먼지주의보도 지난해 3월까지 56차례나 내려진 데 반해 올해는 1, 2월에 각각 4차례, 3월에는 단 1차례만 발령됐을 뿐입니다. 겨울이면 중국의 미세먼지를 안고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북서풍 대신에 깨끗한 동풍이 분 것이 주요했습니다. 지난 겨울 포근한 날씨 탓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지 못하면서 동풍이 부는 날이 3배나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 여파로 중국에서 공장 가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있을 테고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동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밖에도 지난해보다 강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공기질이 좋아졌고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 등 계절관리제와 코로나19의 여파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최근 민간 배달앱 업체의 요금 체계 개편이 한동안 논란이었습니다. 독과점 형태의 배달앱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충청북도가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훈우 씨. 민간 배달 앱을 끼고 영업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바뀐 배달 앱의 요금 정책은 부담입니다. 정액제로 운영되던 게 수수료 체계로 바뀌면서 배달 건당 수수료가 붙게 된 데다 광고비 등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는 만큼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그 배달 음식 자체가 수수료 마진이 별로 그렇게 세지가 않거든요. 수수료가 오르면 많이 팔아도 그만큼 지출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배달 팁을 붙이거나 음식값을 올리는 등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에 있으니까 뭐 25% 정도 마진이 있으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이제 배달 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좀 저희들도 이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같은 논란에 결국 배달의 민족 측은 수수료 방식의 요금 체계 개편을 철회했지만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측이 또 어떻게 요금 체계를 바꿀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 개발에 뛰어들자 충청북도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충북형 공공 배달앱 개발을 위해 예산 7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민간 배달앱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다양한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안, 또 민간에서 하는 안, 또 공공과 민간이 같이 시너지를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는 안, 뭐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주자는 취지는 좋지만 지자체의 민간 분야 개입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 둘을 조화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절실해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법한마을에 조성된 해녀 체험장이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남쪽으로는 범섬을 끼고 뼈아는 해양경관을 자랑하는 서귀포시 법한마을. 그러나 해안가엔 주변 풍광과 맞지 않는 해녀 체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투입된 사업비만도 17억 원. 지난 2009년 체험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곳은 사실상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이용객이 줄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관리 상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상당 기간 방치된 듯 체험장 안 전체가 해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해초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수분이 자란 거예요, 바다 시설 같은 게. 근데 지저분하잖아, 엄청. 엄청 지저분해서 관리들도 안 해주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몇 명이 민원을 넣는 거예요. 여기 관리를 좀 하시라고 깨끗하게. 이 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어촌계에서 청소에 나섰지만 사실상 이마저도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해초 발생이 반복되고 물 빠짐조차 좋지 않아 여름철만 되면 고인물이 썩어 악취까지 풍기기 때문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받아놓고 우리 여친들은 좀 힘들게 힘들다고 알다만 하다 보니까 좀 힘들게 있는데 또 시에서 그렇다고 시에서 잘못하는 부분도 이상해. 법한마을에선 지난 2012년 이후 줄곧 해수 풀장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활용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제치로는 당초 해녀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용도 전환에 부정적이라 해녀 체험장은 이 마을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연어처럼 바다에 나가 자란 뒤 산란기에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은어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토종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하천 오염과 외래종 증가로 개체수가 크게 줄면서 치어 방류 등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정도 키운 거예요, 이게? 인공수정으로 부화시켜 6개월 동안 애지중지 키운 어린 은어를 물통에 담습니다. 건강하게 자라 다시 돌아오라는 바람을 담아 하천으로 조심조심 흘려 보내줍니다. 연어처럼 회기성 어종인 은어는 치어이 일대 바다로 나가 산란기에 태어났던 강이나 하천으로 돌아옵니다. 섬진강과 상류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토종 어류지만 지금은 생태계 변화로 개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은어가 너무 많았어요. 낚시도 하고. 근데 요 근래에는 더 없어서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와서 은어가 그전에는 많던데 없어졌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어가 다시 찾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 광양시가 방류한 어린 은어는 12만 2천 마리. 장흥군은 지난달 탐진강에 4만 마리를 방류했고 경남 하동군도 3만 5천 마리를 섬진강에 흘려보냈습니다. 우리 시의 서천 및 동천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하천입니다. 이러한 생태하천의 보존 방안으로 수산정원 조성을 위해 회기성 어류인 은어를 매년 봄 방류하고 있습니다.
은어는 맑은 물에 사는 환경 지표종이자 회나 매운탕으로 인기가 높은 어민들의 소득 자원입니다. 지자체들의 은어 방류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네, CJ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충북은 쾌청한 하늘에 바람만 강하게 불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충북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평균 풍속은 시속 60k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이 특보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도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충북 전역의 아침 체감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특히 제천의 경우 체감 온도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는 만큼 내일은 종일 강한 바람에 대비한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충북의 하늘은 종일 구름만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청주시 서원구의 금배지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서원구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배출된 것이 2004년 17대 총선 이후에 16년 만인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청주서원 당선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청주 이제 서원구에서 이번에 초선 당선되셨습니다. 초접전이었는데요. 이제 그만큼 더 의미가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선 소감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코로나 사태로 정말 국민들이 고통받는 시기에 또 이 총선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서원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년 만에 어떤 새로운 국회의원이 탄생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지난해 연말까지 충청북도 부지사로서 그 국가 예산 마무리하고 나오느라고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총선에 임하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 이장섭을 선택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는 이번 코로나19 상황 선거 기간을 겹쳐 있었는데 이 상황을 극복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한 저력을 갖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국격이 정말 이제는 세계 어디 나라 내놔도 맨 위에 있는 정말 훌륭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 주신 그런 의미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총선에 표해 주신 민심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기대, 이 부분을 제가 두 어깨에 지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어떤 그 기대에 대한 저의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제 임기 4년 동안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전국 민심의 축소판이라고는 이제 충북에서 이제 청주에서는 내성 모두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차지를 했는데요. 초선 의원으로서 민주당이 청주에서 내석 모두 차지한 이 승리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뭐 어떤 지역적으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좀 같은 컬러, 같은 원팀으로 해서 어떤 네. 지역 현안에 잘 대처하라는 어떤 민심 아니겠는가 싶고요. 전국적 상황에서 보면 그동안에 우리 20대 국회가 정말 그 대한민국의 그 현재의 어떤 그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달리 우리 정치는 너무 후진적이었다라는 판단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번이 넘는 국회 보이콧 상황도 있었고요. 소위 그래도 촛불 어떤 정신으로서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모든 정책에 대해서 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왔던 또 야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서 이제는 청주에서도 어떤 내석이 다 됐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국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180석이라는 네.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무겁게 그 민의를 받아들여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또 그렇게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21대 국회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이제 경력을 보면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또 오래 일하셨고요. 네. 청와대도 계셨고요. 네, 네.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도 지내셨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국회의원으로 이제 일할 때 어떤 도움들이 될까요? 예, 뭐 제가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쌓은 경력은 아닌데 네.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해서 국회의원은 한 번도 생각 안 하셨나요? 예, 뭐 그 최근 네. 한 1년 정도에 처음 생각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네. 예, 그 전까지는 뭐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막상 이제 제가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보면서 저의 경력을 돌아보니까 네. 제가 생각해 봐도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쌓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선은 뭐 중앙 정치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그다음 문제여도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것,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이제 지역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봤을 때 어떤 중앙에서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그 중앙 정부의 어떤 예산, 지역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이 어떻게 수립되고 어떻게 이제 또 관철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그 동안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랄까 프로세스를 좀 알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었고요. 네. 또 뭐 이제 지역에서의 활동은 뭐 이게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익혔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그런 기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밟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경험들 중에서 조금 내세울 만한 그런 성과라면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동안의 이제 경력을 봤을 때요. 예, 그 뭐 앞에 이제 국회나 청와대의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의 어떤 자질일까요? 네. 자질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쌓는 과정이었다고 보여지고 그래도 제일 의정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북 정무부지사를 하면서 네. 우리 도민들하고 많이 소통했고 또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가서 이게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설득도 하고 이런 예산들이 그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그들의 어떤 그 방식들에 네. 적응을 해 나가야만 이제 가능할 텐데 무조건 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사강 가속기 문제는 네. 제가 정무부지사 오면서부터 이제 우리 그 전부터 충청북도가 준비를 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과기부나 중앙정부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충북도가 제안한다 이랬었는데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그것이 이제 작년에 우리 대통령께서 충북에 오시면서 또 우리 충북도가 제안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게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의 현안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주체적으로 착안을 해내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전형이 이 방사능 가속기가 국책 사업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같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채택되는 순간만 남았는데 우리 이시정 지사님을 비롯해서 정주 한범덕 시장님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당선인들 포함해서 지역 모든 분들이 이제 네. 함께 뜻을 모으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몇 % 보십니까? 그걸 뭐 가능성으로 따질 수는 없겠는데요. 일단 뭐 우리 지리적 조건들이 굉장히 좋고요. 네. 지질적 조건도 좋고 또 도민들의 염원 뭐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되길 긍정적으로 바라야겠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초선인데 뭐 오늘 공약을 또 여쭤보기에는 그동안 공약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공약을 말씀하신 게 많습니다. 서원구에. 네, 공약들도 많고 또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래도 또
힘들지만 응원해 주신 시민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시면서 또 묵묵히 일을 잘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의 기대도 크겠는데요. 제가 그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자신이 있지도 않지만 말씀하셨듯이 제가 좀 어려운 공약도 많이 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힘도 모으고 뜻도 모으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찾아서 정말 늘 오늘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청주 서원구 이장섭 당선인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